네,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족이 패터슨을 비롯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. 짧고 굵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퀵터뷰. 오늘은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이신 이복수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일단 목소리가 또 잠겨 있으시고 그동안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는데 참 많은 굴곡을 넘어오셨습니다. 자, 오늘 판결 이후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, 법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선고 이후 어떤 심경이신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? 아유, 우린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이 그냥 참담하죠. 98년도에 네. 법인들 둘이 다 나올 때나 지금 판결이나 똑같이 그냥 아주 답답하고 그냥 막 속이 상하고 그럽니다. 네.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 진짜 의문스러워요. 네, 법이 의문스러우시다. 혹시 모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청구하신 소송이 가해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죠? 네. 네,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제 패터슨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이후에 이제 유족 측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나요? 네. 네. 네, 그 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. 글쎄, 우리는 2003년도에 패터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가 있다고 그랬는데, 우린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. 그래서는 이제 판결이 됐으니까 18년 만에 진범이 한국으로 소환돼서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, 범인이라고. 그러니까는 민사도 똑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법이 없는 것처럼 해줘요. 그리고 피해자 가족을 이렇게 그냥 더 2번, 3번 억울하게 해놓으면 법이 있는 겁니까? 네. 어떻게 죄인들 편을 드는지 난 모르겠어요. 네. 오늘 재판부에서 이제 2000년에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소송을 판단을 미뤄서 오늘 재판에서 이제 소송이 각하 혹은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? 좀 용어들이 네. 어려운데 그럼 그때 2000년대에 민사를 이겼던 걸 모르셨다고 하셨거든요. 예, 모르고 우리는 판결문도 못 받아봤어요, 그거를. 그럼 그런 소송이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시는데 그럼 민사를 이겼던 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? 소송 이긴 것도 모르고 이제 저 이현용 변호사한테 네. 이제 국가의 패터슨이 이제 저 미국으로 도망갔었잖아요. 네. 저 검사가 3일 동안 안 시키는 바람에 그 틈을 타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틈을 타고 간 검사한테다가 이제 정신적 피해로다가 이제 그땐 신청을 했어요. 네. 그랬더니 보상이라고 조금 나왔긴 했는데 그때 아마 그 변호사가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. 패터슨을 그랬는데 그 변호사한테도 못 듣고 내가 아주 중필이 사건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데 네. 그 판결문도 못 받아보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시작을 한 거죠, 올해. 네.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민사소송 때문에 이번 재판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변호인단과 추후 어떻게 뭐 대응을 해나가겠다 지금 오늘 좀 상의를 해보셨나요? 아유, 그러게 뭐 한 번 이렇게 치고 나니까는 네. 너무 힘이 빠지고 그냥 맥이 웃고 또 해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. 지금 우리 형편이 뭐 아주 좋진 않아요. 그러는데 그때는 99년도에 그 패터슨 나왔을 때는 98년도에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건이 나올 때는 아들은 죽었는데 범인이 없고 서로 안 죽였다고 그랬잖아요. 범인이 아니라고. 네네. 가해자가 2명이니까요. 예.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집을 팔아가면서 진짜 딸내 전세금 빼가면서 쫓아다녔는데 이번엔 너무 이제 나도 늙고 그랬는데 눈이 쭉 빠지고 법이 왜 이런가 그냥 한심스러워요.
네, 알겠습니다.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 혼돈이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판결을 어머니께 여쭤본 건데 관련해서 또 따로 국가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사건은 또 네. 국가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게 1심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저기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랬는데 이제 네. 또 국가에서 그거 항소를 해서 그랬는데 그러게 검사가 우리가 수사 검사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. 네. 저 법인도 다 나오고 또 하나 검사가 내보냈고 그랬는데 다 검사들이 잘못하면은 국민이 이렇게 억울해고 그냥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맞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19일에 항소심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좀 따져보시겠다. 이제 어머니 유족 측에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재판 이후에 오늘 재판을 따로 별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 상대를 소송할 때 조금 더 포함해서 대응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? 국가에 대해서 좀 해야죠. 이거는 진짜 검사가 아주 첫째로 잘못한 건데 두 번째도 잘못, 첫째도 잘못, 검사가 잘못했어요. 이거는. 예. 그러면은 국가가 이렇게 그냥 힘든 국민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지. 어떻게 이렇게 또 항소를 해요. 그 3분의 1도 안 들어간 돈을 받는 거를. 아이고 내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냥 말이 그냥 막 네. 조리 있게 안 나오고 그래서 아유 너무 그냥 속상해요. 네, 그 심경 이해합니다. 자, 어머니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요. 마무리할 시간인데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. 예. 아 그러게 우리 같은 이렇게 그냥 억울한 피해자가 없이 법이 제대로 그냥 잘 바로 서서 판사들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검사도 그렇고. 세상에 국민이 있어야 이 나라도 있는 거지. 국민을 위해서 법도 만든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어떡합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 또 그 항소심 19일 최종 변론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피해자이신 고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였습니다. 어머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